진료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슬라이딩 게이트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주문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값비싸고 번거로운 기초공사 없이 슬라이딩 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폴리스티렌 폼을 기반으로 한 독특하고 저렴한 복합 소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소재는 구입처를 찾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더 쉽고 빠릅니다. 더군다나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 제품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거의 유통되지 않아서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이 재료를 몇 년째 직접 만들고 있는데 거의 돈이 들지 않고 모든 건축자재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재료들로 만듭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대문과 달리 이 재료로 만든 대문은 다양한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대문은 엄격하고 간결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로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 훌륭한 취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디마토르 조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짝의 충전재를 만들기 위해 저는 압출 폴리스티렌이 필요했습니다. 이 재료의 매끈한 판을 손잡이에서 분리한 나무 통날로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시중에는 처음부터 거친 표면의 페노블렉스도 있지만 저는 저렴하게 바로 이 제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디마토르 조크. 판과 압출 폴리스티렌에는 엘자 모서리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폴리우레탄 접착폼을 꼼꼼히 발라줍니다. 판들은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서로 붙여두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줍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이런 접착폼이 20분 정도면 굳습니다. 굳은 후에는 남은 폼을 표면과 평평하게 조심스럽게 잘라내서 나중에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작업은 날이 교체 가능한 일반 건축용 칼이나 더 날카로운 칼로 하면 편리합니다. 남아있던 폴리스티렌이 부족해서 가게에 가서 더 사왔습니다. 작게 사지 않고 한 번에 한 묶음을 샀습니다. 남는 걸로는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욕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페스니 야시 코샤카 채널에 있는 영상에서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정어조용 저렴한 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14장의 퓨전 압출 폴리스티렌 보드를 붙여서 큰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두께는 겨우 3cm입니다. 오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법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저는 페놈렉스로 작은 건축 기적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남는 너비는 잘라내고 접착제를 바른 뒤 길이에 맞춰 붙입니다. 제가 필요한 문 높이는 1.90m지만 페놈렉스 2장을 세로로 쌓으면 2.40m가 됩니다. 표준 한 묶음에 13장이 들어있어 한 묶음과 한 장이 더 필요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2m에 5m 크기의 재료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속고용 알칼리 저항성 유리 섬유망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얻은 재료의 폭과 같은 폭으로 잘라줍니다. 저는 단열재를 붙이고 미장할 때 사용하는 시판 혼합물을 섞습니다. 이 혼합물은 압출 폴리스티렌 보드뿐만 아니라 미네랄 울판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표면에 기본 보강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흑손으로 작은 덩어리로 바릅니다. 혼합물을 던져 올리고 매끄러운 면에 톱니 흑손으로 평평하게 펴주고 톱니가 있는 면으로는 남은 몰타를 제거합니다. 톱니가 있는 흑손면으로 작업하면 혼합물이 고르게 발라집니다. 매끄러운 면에 흑손으로 망을 올리고 몰타에 눌러 넣습니다. 넓은 헤라로 최종적으로 평평하게 만듭니다. 다음 망줄의 격침은 기술 기준상 최소 1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혼합물이 매우 빨리 마르기 때문에 적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남는 접착제는 바로 잘라냅니다. 시멘트 혼합물은 28일 후 완전히 강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른 것 같아도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남긴 실수를 헤라로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굳은 작업물을 뒤집어서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완전히 처음부터 대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 만든 오래된 대문을 약간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 대문은 아버지가 용접하셨고 저는 당시 전기 용접을 못했습니다. 대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6cm 다이 4cm 프로파일 강관을 용접해 만든 직사각형 강철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의 크기는 외부 기준으로 길이 6m, 폭 1.9천m입니다.
내부에는 같은 프로파일 강관으로 만든 6개의 가로대가 있습니다. 구매한 가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이드는 2개의 구매한 롤러 지지대와 상단 및 하단 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문은 드라이버로 잠그며 충전재는 프로파일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문에는 값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기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의 기초에 플레이트가 용접된 채널을 고정했고 그 플레이트에 롤러 지지대를 고정해서 그 위로 가이드가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구동장치 설치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창고에서 두꺼운 판재 한 조각을 찾았고 그걸로 구동장치용 플레이트를 잘라냈습니다. 그 플레이트는 롤러 지지대 사이 한가운데에 정확히 배치할 겁니다. 거기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차와 진동이 최소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채널에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 고정할 겁니다. 설명서에는 기어가 렉 고정 위치에서 요구되는 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동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치 플레이트에 필요한 위치를 찾습니다. 이 플레이트는 설치와 조정을 훨씬 쉽게 해줍니다. 레닥토르 플랫폼이 약간 기울었지만 설치 플레이트 볼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술 수업이 생각나네요. 특히 쇠조각으로 망치를 만들던 때가요. 두께가 8mm 정도 되는 철판이었죠. 하지만 좋은 드릴 비트 2개를 구해서 작업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전기선을 위한 구멍은 충분히 뚫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설치용 플레이트를 어떻게 고정하는 게 좋은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 구멍도 처음에는 잘못 뚫고 2번째에야 제대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 좋은 조정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엄청나게 많은 날벌레들이 없었다면 설치를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톱니렉을 문에 고정하는 부품들은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렉과 구동기어 사이에 약간의 유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먼 옛날에는 기억하기로는 문 제조업체를 오랫동안 설득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부품을 따로 팔도록 말이죠. 이미 설치된 완제품 문을 비싼 돈 주고 사는 대신에 말입니다. 결국 설득에 성공해서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땐 이런 걸 어디서 구하는지도 몰랐죠. 지금은 3번만 클릭하면 이 모든 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용접할 렉의 이빨이 이전 것과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그 아래 렉의 일부를 받쳐둡니다. 렉은 1m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틀은 4m이고 저는 1m짜리 렉이 5개 필요했습니다. 렉은 나중에 쉽게 분리됩니다. 렉 고정 볼트를 풀고 기어와 렉 사이에 1.5mm 지경의 드릴 비트를 끼워 넣어서 올바른 작동을 위한 필요한 간격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게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개가 발자국으로 미리 대문 표면을 장식하지 않도록 마르는 동안 적글로를 막아두었습니다. 외장재는 알루미늄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바람이 가끔씩 그것을 흔들고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문의 일부를 다시 리벳으로 고정해줘야 했습니다. 곧 이런 일도 끝날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시 리벳을 박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수제 복합 재료로 만든 새로운 충전재를 대문 프레임의 외부 표면과 평평하게 고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걸 떼어냈을 때
이웃들은 충전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할 것이고 내구성은 시험해보고 싶은 유혹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튼튼합니다. 기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가공할 재료 아래 필름이 잘리지 않도록 하드보드지를 받쳐 넣습니다. 편집자. 필요한 크기를 표시하고 잘라냅니다. 수평면을 오랫동안 미장하려면 근골격계의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꽤 빠르게 적응하지만 이 과정에는 미장공의 특별한 자격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중력이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공물의 폭을, 나중에 잘라낸 세그먼트의 높이를 따로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맞췄습니다. 크기를 정할 때는 양쪽에 각각 약 5mm씩 접착이 잘 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는 대문 충전재 패널을 프로파일 시트에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폴리우레탄 접착품은 물리적 특성이 다른 재료들도 아주 잘 접착시켜줍니다. 이 수제 재료야말로 진정한 복합재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특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견고한 재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야샤 쿠샤카의 노래. 채널 영상 아래에서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이 재료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적의 재료의 단면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미닫이 대문도 울타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답은 긍정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울타리와 대문에서는 XPS의 뛰어난 단열 특성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1000집 프로젝트나 우리의 야외 유로 화장실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벽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눔렉스는 물을 거의 흡수하거나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활용됩니다. 이렇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폼을 채울 틈을 확보하려고 받침대를 받쳐둡니다. 압출 폴리스티렌은 부패에 강하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압출 폴리스티렌을 다양한 마감재와 코팅재를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복합재 충전재로 만들어줍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아주 단단히 붙어 있을 겁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고 저는 모든 작업을 위해 알루미늄 리벳을 뚫고 있습니다. 저는 20m짜리 유리 섬유망 한 롤과 25kg짜리 미장 혼합물 3봉지보다 적게 사용했습니다. 예전엔 문이 프로파일 시트에 걸려 크게 덜커덩거렸지만 지금은 완벽합니다. 마지막 복합 패널을 자물쇠용 가로대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는 필요 없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직 덜 채워진 이음새에 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칼을 약간 비스듬히 잡고 남은 폼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면 폼을 문 표면보다 약간 더 깊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계속. 익숙한 혼합물로 모든 이음새를 메웁니다. 프레임, 문, 충전재의 물리적 특성이 다르더라도 모두 튼튼하게 고정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본체에서는 오랫동안 시공용 폼 하나만으로 문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접착폼의 접착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프레임 기둥과 충전 패널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더라도 좁은 몰딩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기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페인트가 서고에 묻어서 마감재와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한 갈색 페인트를 녹 위에 바로 칠하고 망치 무늬가 있는 게 바로 필요한 것이죠. 프라이머 작업은 건너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 칠한 대문 프레임의 기둥은 넓은 테이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체와 그 주변 지역의 예산은 제 $1000집 프로젝트 예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중 데코레이션용 석고를 썼는데 솔직히 좀 후회돼요. 제 생각엔 그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색칠된 모래일 뿐이며 아크릴 베이스와 섞어야 합니다. 이걸 바르는 건 제가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벽돌이나 천연석 모양의 저렴한 타일 접착제 코팅보다 훨씬 덜 즐거웠습니다. 더운 날씨엔 아크릴이 빨리 걸쭉해져 작업이 힘들었어요. 비싸다고 다 반짝이는 건 아니에요. 구동장치의 전기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저는 안 쓰는 호버보드 바퀴, 톱의 배터리,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컨트롤러로 저렴한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한 니콜라이 이바노비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그의 지도 아래 80년대 ACNC 좌표 공작 기계가 개발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잘 가고 있잖아요. 인쇄 회로 기판에 마이크로칩을 레이저로 납땜하려고 합니다. 니콜라이 이바노비치가 국제 라이프치히 박람회에서 이 개발품을 선보였습니다. 직접 에리 호네커, 당시 동독정부 수반과 악수했습니다. 니콜라이 이바노비치는 전기 허용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에게는 게이트 자동화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하나로 앞뒤 모두 움직입니다. 프로니테의 구동장치에는 보행자 모드가 있고 끼임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 동물, 정원 물뿌리개가 움직이는 구역에 있으면 게이트 문짝에 심하게 끼이지는 않습니다. 게이트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고 뒤로 이동합니다. 추가로 적외선 센서도 있습니다. 구동장치는 이 센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완전히 천연석 같은 인상이에요. 왜냐하면 베라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르 이웃집도 똑같아요. 우리 게 더 좋아요. 게다가 한 번은 꺼졌다가 또 꺼지고 또 꺼졌다가 또 꺼져요. 저는 이 장치의 출력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겨울에는 문을 움직이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요. 감도를 낮춰보니 출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유튜브를 찾아보니 호버보드 바퀴로 만든 전기 자전거가 이미 여러 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해낸 꽤 흔한 발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부당하게 비싼 전기 이동 수단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측면 가이드 롤러를 교체했습니다. 용접된 앵글 홈 위로 와셔가 끼워진 핀이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15년 넘게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샤쿠샤카 노래 채널과 제젠, 틱톡을 구독해주세요.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소식을 확실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